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 1의 챕터 2의 9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함수의 극한 연속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함수의 미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컴플렉스 디리버티브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는 이제 컴플렉스 펑션인데요. G0 근처에서만 정의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엡실론이고 중심이 G0인 이러한 네이버후드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실함수처럼 G가 G0으로 갈 때 fg 빼기 fg0 나누기 g 빼기 g0 이 값의 극한이 만약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f'g0이라고 쓰고요. 함수 f의 G0에서의 컴플렉스 디리버티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를 f가 G0에서 디퍼런셔블, 이것도 이제 역시 컴플렉스 디퍼런셔블이죠. 복소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f'G0이 존재할 때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분모 G 빼기 G0을 델타 G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이 극한 표현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델타 G가 0으로 갈 때이죠. G가 G0으로 가니까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제 분모는 델타 G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G였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G0 더하기 델타 G, 그리고 이제 여기는 FG0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F'G0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로 이 기호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 F를 W는 FG 이렇게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델타 W를 이 분자로 써요. 그래서 이 G0에서 G0 더하기 델타 G까지 바뀌었을 때 함수값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 분자를 델타 W 그리고 이제 분모를 델타 G, 네, 이렇게 이제 기호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f'G0인데요. 우리가 실함수에서처럼 네, 이건 이제 dw, dg 이 기호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fg는 g제곱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함수처럼 생각하면 이건 이제 뭐 미분 가능하고 미분하면 2g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모든 컴플렉스 넘버에서 디퍼런셔블이다. 네, 이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G0을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라고 두고 이 f'G0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W 나누기 델타 G 이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델타 W는 G가 G0에서 G0 더하기 델타 G로 변할 때 함수값의 변화량이니까 G0 더하기 델타 G의 제곱 빼기 G0의 제곱이 되고요. 네, 분모는 델타 G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G0의 제곱 2G0 델타 G 더하기 델타 G의 제곱이 되는데요. G0의 제곱은 사라지고 델타 G로 나눠주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제곱도 사라져요. 그래서 2G0 더하기 델타 G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델타 G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복소수가 0으로 가니까 이 값만 남아서 2G0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컴플렉스 넘버 G0에 대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모든 점에서 디퍼런셔블이고요. G0을 그냥 G로 이렇게 바꿔주면 f'G는 2G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W를 G제곱이라고 두면 f'G는 dw/dg인데요. 조금 전에 2g가 됐으니까 우리가 실함수처럼 이렇게 2g라고 쓰면 되겠네요. 실함수와 비슷한 예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fg를 g분의 1이라고 두고 이 함수가 지금 이제 분모가 0, 즉 g가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모든 0이 아닌 컴플렉스 넘버에서 디퍼런셔블임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네,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그냥 임의의 포인트 g0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임의의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f'g의 정의는 리밋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W 나누기 델타 G죠. 델타 G 역시 G에서 G 더하기 델타 G로 함수값이 바뀔 때니까 이거 빼기 이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모는 똑같이 델타 G고요. 네, 이건 이제 통분해보면 분모는 G 더하기 델타 G 곱하기 G 이렇게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G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델타 G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델타 G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G하고 델타 G가 약분이 되고 델타 G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해보면 이건 이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G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지금 조건은 G가 0이 아니다만 되니까 이 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넌제로 컴플렉스 넘버 G에 대해서 f'G는 마이너스 G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아까 썼던 것처럼 W를 G분의 1이라고 두면 f'G는 dw, dg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g 제곱분의 1입니다. 사실 정의가 실함수의 미분과 똑같기 때문에 미분이 잘 되는 거는 이 계산 방법도 똑같아요. 세 번째 예제입니다. 아마 복소 미분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해야 되는 예제 같아요. fg는 g바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f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함수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를 컨스트럭트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복수함수론에서는 이 함수는 이제 연속인 건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요 델타 W 나누기 델타 G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G 더하기 델타 G 빼기 FG가 되고요.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이걸 계산해 보면 G 더하기 델타 G의 바가 붙죠. 그리고 여기 FG는 G 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바는 이렇게 더하기가 쪼개지니까 G 바 더하기 델타 G의 바가 되는데 뒤에 이제 빼기 G 바가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자는 델타 G의 바가 됩니다. 지금 델타 G는 복소수니까 바가 필요해요. 그래서 델타 G 분의 델타 G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요 값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G가 0으로 수렴할 때 델타 G 분의 델타 G의 바가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G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G에 대해서 F'G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실함수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때는 이제 보통 우극한, 좌극한을 하잖아요. 실함수에서는 이렇게 X축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이 두 개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저 델타 G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G가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원점으로 다가갔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방향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델타 G는 델타 X, 0입니다. 이걸 지금 Y좌표가 0이니까 어디 있냐면 델타 G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길이가 지금 델타 X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축을 따라서 이렇게 원점으로 다가갈 때 극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G 바를 계산해 봐야 돼요. 델타 G 바는 지금 델타 G가 델타 X잖아요. 지금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델타 X 바인데 델타 X는 실수예요. 그래서 델타 X와 똑같고요. 델타 X는 다시 델타 G가 되니까 지금 이 경우는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G분의 델타 G의 바는 지금 분자가 델타 G가 돼서 이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 1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갈 때는 이 극한이 1이에요. 두 번째는 델타 G를 0, 델타 Y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허수축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가 델타 G이고요. 지금 여기 길이가 델타 Y입니다. 이걸 이제 좌표로 표현하면 I 델타 Y지만 이 길이가 델타 Y예요. 그래서 이 허수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다가가는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G의 바를 계산해야 되는데 델타 G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I 곱하기 델타 Y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바를 붙이면 델타 Y는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I 델타 Y가 되고요. 이 뒤에 I 델타 Y가 델타 G니까 마이너스 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봤는데 분모는 이제 똑같이 델타 G인데 분자는 이번에 마이너스 델타 G가 돼서 항상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까는 1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F'G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즉 F는 어떤 점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소 함수에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첫 번째 지금 공부한 건데요. 네, 이 예제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 예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FG는 절대값 G제곱이에요. 이거 이제 복소 함수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절대값 G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값이 항상 실수가 돼요.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0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죠.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요. 다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실함수에서는 얼핏 이런 함수가 존재할까 얼핏 떠오르지 않은데요. 지금 복수함수론에서는 이 간단한 예제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똑같이 계산해보죠. 델타 W 나누기 델타 G, 즉 FG 더하기 델타 G 빼기 FG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절대값 G 더하기 델타 G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절대값 G 제곱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절대값의 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항등식을 활용한다고 했었죠. 절대값 G의 제곱은 G 곱하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잖아요. 그래서 G 더하기 델타 G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를 붙이니까 한꺼번에 계산해보면 G바 더하기 델타 G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결합법칙으로 계산해보면 일단 G와 G 바가 붙은 것은 절대값 G 제곱과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곱하기 델타 G의 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G 바의 델타 G이고요. 이렇게 하면 델타 G 곱하기 델타 G의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델타 G로 나눠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항은 안 나눠지네요. G 곱하기 델타 G분의 델타 G의 바. 그런데 이거 좀 나쁜 녀석 같은데 우리가 앞선 문제를 할 때 여기 등장했던 그 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나눠보면 G 바가 되고요. 여긴 나눠보면 오히려 델타 G의 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G는 0과 G가 0이 아닌 점과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G는 0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G 대신에 0을 대입을 해주면 앞에는 지금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델타 W 나누기 델타 G는 이게 앞이 다 사라지니까 델타 G의 바가 돼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G의 바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니까 이게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죠. 네, 그래서 이건 답이 0입니다. 그래서 G가 0일 때 즉 F'0의 값은 0으로서 존재해서 일단 G는 0에서 디퍼런시업을 하다는 사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F'0이 0이다까지 우리가 일단 구했어요. 이제 G가 0이 아닐 때는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위에서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구해 놓은 식을 여기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 볼게요. 델타 W 나누기 델타 G는 아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앞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녀석이 지금 나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마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축을 따라갈 때하고 허수축을 따라갈 때 두 개의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G를 델타 X, 0 요거 이제 앞서 이제 했던 것처럼 실수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델타 G는 델타 G였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앞에는 요게 이제 뭐 부모 분자가 같으니까 1이 돼서 G 더하기 G 바 더하기 델타 G의 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델타 G가 0으로 가면 지금 이건 이제 뭐 상관없는 점이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G 더하기 G 바라는 값으로 근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수축을 따라간 걸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델타 G 바는 마이너스 델타 G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이 뭐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 앞에 지금 요거 나쁜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G 더하기 G 바가 되고요. 여기 역시 델타 G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보면 이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G 더하기 G 바 여기는 아까 G 더하기 G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은가 봤더니 지금 G 바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러면 G와 마이너스 G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가정이 G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모든 G에 대해서는 이 두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이 서로 다른 값으로 다가가는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F가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다라고 이제 쓰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G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서는 이 원점에서 디퍼런시업을 하다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원점이 아니면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F는 G는 0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실함수에서 똑같이 성립하는 내용이라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F가 G0에서 미분 가능이면 F는 G0에서 연속이다. 네, 간단하게 빨리 증명해보죠. G가 G0으로 갈 때 FG 빼기 FG0. 네,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에 G 빼기 G0을 써주고 분자에 G 빼기 G0을 써주면요. 각각의 리밋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앞에는 F'G0이고요. 뒤에는 0입니다. 이 값이 존재하니까 두 개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G가 G0으로 갈 때 FG의 극한이 FG0이니까 F가 G0에서 연속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함수처럼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반례는 아까 설명했던 FG는 절대값 G제곱인데요. 이건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아까 원점이 아닌 데서는 미분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복소 미분의 중요한 성질들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아마 복소 함수론 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